사람들은 말한다. 50이 넘으면 사랑은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짜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야 시작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올해 54세 윤미영. 2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평범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 그런데 평범했던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 남편 상철이가 떠난 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던 알람 소리도, 양치질하는 소리도, 아침 뉴스 보면서 중얼거리던 목소리도 모든 게 사라졌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자유로움과 외로움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컵라면조차 끓이기 싫어졌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가장 힘든 건 밤이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잠이 안 왔다. 상철이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워서 몇 번이나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립다. 이상하게도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것 같았다. 딸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뭐 드시고 계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딸아이 나름대로는 챙기는 거겠지만 뭔가 부족했다. 내가 바라는 건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짜 대화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제안했다. 엄마 소개팅 어때요? 친구 어머니 중에 좋은 분 있는데 그분 아들이 혼자 사신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교양 있으시고. 아이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요즘 자꾸 눈물이 나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 늘어가는데 거울을 보니까 정말 우울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을까?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했다. 과연 이 나이에도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줄까?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으면서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화려하면 나이에 맞지 않을 것 같고, 너무 검소하면 할머니 같고, 결국 옷장 깊숙이 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상철이가 사준 거였는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다. 당시에는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입어보니 딱 좋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아니, 예뻐 보였다.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게 언제였지? 립스틱도 발라봤다. 상철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발랐는데 죽은 후로는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었다.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니까 얼굴이 확실히 밝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언제였지? 결혼 전이니까. 거의 35년 전이다. 소개팅 장소는 카페 추억이었다. 딸이 정해준 곳인데 이름부터가 뭔가 의미심장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시키면서 생각해보니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딸이 알려준 건 이름과 나이뿐. 박진우, 57세. 3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일까? 키는 얼마나 클까? 성격은 어떨까? 혹시 나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꽤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았다. 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그 남자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였다.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아, 갑자기 기억났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다. 항상 문 앞 코너에 앉아서 책을 읽던. 그런데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내 테이블로 다가오는 거였다.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가 말했다. 혹시 윤미영 씨 맞으신가요? 나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그러자 그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였다. 제가 박진우입니다. 저도 윤미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우리는 이미 몇 달째 서로를 알고 있던 사이였던 거다.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이 이해됐다. 아마 무의식 중에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박진우 씨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다. 우선 키가 정말 컸다. 딸이 아빠보다 키 큰 사람이라고 했는데 상철이가 172cm였으니까 아마 175cm는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참 좋았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역시 선생님답게 말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했다. 첫 대화는 도서관 이야기로 시작됐다. 항상 문학 코너에 계시던데 어떤 작가를 좋아하시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요즘은 주로 에세이를 읽어요. 소설은 너무 복잡해서.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스토리보다는 담백한 글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추천해준 책들이 정말 좋았다. 특히 법정 스님의 에세이를 추천해줬는데 나도 그 책을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했더니 정말 기뻐했다. 역시 좋은 책은 사람을 위로해주죠. 특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우리 같은 상황이라는 말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만이 아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대화가 정말 편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만남이 어느새 3시간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결혼 생활, 자녀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특히 그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됐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특히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오면 혼자 울었어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도 그랬거든. 상철이가 좋아하던 야구 중계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렸는데 어느 날은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참을 틀어놨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였다.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런 게 바로 소통의 힘이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박진우 씨 생각이 났다. 이상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이렇게 의식해 본 게 언제였지? 결혼하기 전 대학교 때 만났던 선배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뭔가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느낌이었다. 딸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괜히 어색했다. 엄마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다고 대답하려다가 그냥 괜찮았다고 했다. 더 자세히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 부끄러웠다. 54살에 무슨 소녀 같은 마음이냐고.
딸이 더 자세히 물어봤다. 그분 어떤 분이세요? 키도 크시고 신사적이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 같아. 딸이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네요.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계속 박진우 씨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히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 생각났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해봐요. 도서관에서 자주 뵀는데 왜 진작 말을 걸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은 화요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도서관에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망설여졌다. 혹시 박진우 씨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만약 있다면 뭔가 반가울 것 같았다. 결국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다. 그런데 정말 있었다. 평소와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도 살짝 웃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가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나도 작게 손을 흔들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걸어갔다. 어제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앉아서 책을 읽어도 될까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책을 읽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그를 의식하게 됐다. 책장 넘기는 소리, 가끔 작게 내는 한숨 소리, 펜으로 뭔가 메모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았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 책 정말 좋네요. 나도 궁금해서 물었다. 무슨 책이세요? 그가 책을 보여줬다. 김소월 시집이었다. 진달래꽃 읽고 계세요? 네,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냥 교육용으로만 봤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절절해요. 특히 이 구절. 그가 한 구절을 읽어줬다. 나 보기를 원수같이 하여도 당신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 시를 학창 시절에 외웠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그냥 시험 때문에 외웠는데 지금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어서 듣는 시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나도 그 시 좋아해요. 특히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그렇게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시를 읽어도 나이와 경험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것, 젊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야 알 것 같다는 것. 대화를 하면서 느꼈다. 이 사람과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만나게 됐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책을 읽다가 나중에는 같은 책을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누기도 했다. 그가 추천해준 책들이 정말 좋았다. 한 달이 지났을 즈음 박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미영 씨,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보러 가실래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이게 데이트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함께 가는 건가? 하지만 솔직히 가고 싶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전시회에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났다. 좋아요. 어떤 전시회인데요? 인상주의 화가들 전시회래요. 모네,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 아, 좋겠네요. 나도 그 화가들 좋아해요. 그러면 이번 토요일 2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날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며칠 전부터 뭘 입을지 고민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평범하면. 결국 옷장 깊숙이 있던 파란색 원피스를 꺼냈다.
상철이가 결혼 20주년 때 사준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다. 지금 입어보니까 딱 좋았다. 거울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아니, 예뻐 보였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발라봤다. 향수도 살짝 뿌렸다.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정말 오랜만에 외출한다는 설렘이 느껴졌다. 미술관 앞에서 박진우 씨를 만났는데 그의 첫마디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고맙습니다. 진우 씨도 멋지세요. 정말로 멋져 보였다. 네이비색 재킷에 흰 셔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전시회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모네의 수련 시리즈를 보면서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물 위에 떠 있는 수련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박진우 씨가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줬다. 모네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백내장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니. 우리는 한 작품 한 작품 천천히 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서로 느끼는 게 달랐는데 그 차이가 흥미로웠다. 특히 르누아르의 행복한 가족 그림을 보면서 박진우 씨가 말했다. 이 그림 속 여인의 표정이 마치 미영 씨 같아요.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전시회를 다 본 후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갔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찻집이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으니까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얼그레이 차를 주문하고 오늘 본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박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 씨,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정말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러자 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옳은 일인가 하고. 나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간이 제게 필요했다는 걸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다. 그런데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다. 상철이에게 미안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다. 상철이도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내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다.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함께 어딘가로 나가곤 했다. 공원 산책, 클래식 음악회, 작은 카페에서의 대화. 젊은 연인들처럼 매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더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목격하기 시작한 거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시선들이 달라졌다. 미영 씨, 요즘 누구랑 자주 다니시던데요? 새로운 분 만나셨나 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였다. 미영 씨, 그 남자분이 누구예요? 꽤 자주 보이던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였다. 지인치고는 너무 자주 보이는데요? 뭔가 그 이상인 것 같은데.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 만난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나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박진우 씨를 만났을 때
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미영 씨, 사실 저희 아들이 좀 반대하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만나라고 했으면서 막상 진짜 만나니까 복잡한 기분인가 봐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였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동네에서 소문 다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분이랑 다니신다고.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딸마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었다. 수진아,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아빠를 잊자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롭지 않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너무 빨라요. 최소한 3년은 기다리셔야죠. 3년? 나한테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엄마는 언제까지 혼자 살라는 거야? 평생? 딸도 질세라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많이 울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지?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다음 날 박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딸이 와서 좀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그도 한숨을 쉬었다. 저희 집도 비슷해요. 아들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와서는 아버지가 체면이 있지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때 박진우 씨가 제안했다. 우리 잠시 만나는 걸 멈춰볼까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미영 씨,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다. 그 후 2주 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다. 혹시 박진우 씨를 마주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가 없으면 더 서글플 텐데.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었다. 딸이 걱정이 돼서 자주 전화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 보이는데.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박진우 씨 없는 일상이 이렇게 허전할 줄이야. 어느 날 밤 옛날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결혼 전에 쓴 일기를 발견했다. 25살의 내가 쓴 글이었는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받고 싶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25살 때나 55살인 지금이나 내 마음은 똑같았다.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었다. 다음 날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다. 혹시나 했는데 박진우 씨는 없었다. 평소 그가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마음이 더 허전했다. 나는 그 자리 근처에 앉아서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 씨. 돌아보니 박진우 씨가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말을 못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우리는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가 말했다. 2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 시선도, 아들 걱정도.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미영 씨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우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마음만은 진짜예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럼 이제 당당하게 합시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나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맞아요. 우리 당당합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당당해졌다. 도서관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이 앉고 공원도 함께 산책하고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편해졌다. 무엇보다 우리 관계에 대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먼저 나는 수진이를 만나서 진심을 털어놨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박진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수진이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내가 계속 설명하니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는 계속 우울해 보이셨는데. 박진우 씨도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했던 아들도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를 요즘 자주 보여요. 그렇게 가족들의 이해를 얻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 도서관 사서 아주머니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라고 말해줬고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보기 좋다며 웃어주셨다. 6개월이 더 지났다. 우리는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다.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3번은 만났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들은 함께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박진우 씨 생일이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남자를 위해 케이크를 구워봤다. 상철이 생일에도 사온 케이크만 줬는데 이번에는 직접 만들고 싶었다. 몇 번 실패하고 나서야 겨우 모양이 나왔는데 그걸 받은 박진우 씨가 정말 기뻐했다.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런 선물은 처음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이런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동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내 생일에는 박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영 씨, 우리 여행을 가볼까요? 제주도로. 여행? 남편과 신혼여행 간 지 30년 만이다.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사람들 눈치 그만 봅시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이 맞았다. 이제 정말 사람들 눈치 그만 보자.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좋아요. 가요, 제주도. 제주도 여행은 정말 마법 같았다.
우리는 바다를 보며 걸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일출도 봤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해변에서 본 일몰이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봤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와 맞닿는 지평선. 정말 환상적이었다. 그때 박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다. 미영 씨,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이런 순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밤, 박진우 씨가 말했다. 미영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나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이 드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1년이 더 지났다. 우리는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다. 하지만 아직 같이 살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급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완벽했다. 각자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50대 후반의 우리에게는 딱 맞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박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 씨,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나는 웃었다. 57살과 60살이 정식으로 사귄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다. 좋아요. 정식으로 사귀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욱 당당해졌다. 가족 모임에도 서로를 소개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수진이도 박진우 씨를 좋아하게 됐다. 엄마, 박 선생님이 엄마를 정말 잘 대해주시네요. 뭔가 안심이 돼요. 박진우 씨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미영 이모 덕분인 것 같아요. 이모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우리의 일상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시장을 함께 보기도 하고 집에서 함께 요리하기도 했다. 특히 박진우 씨가 의외로 요리를 잘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할 줄 알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 같은 소파에 앉아서 각자 책을 읽다가 재밌는 구절이 있으면 서로에게 읽어주곤 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그런데 박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미영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 이 나이에?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나이도 나이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그런데 박진우 씨가 말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맞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요. 결혼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예물도 고르고 한복도 맞추고 모든 게 새로웠다. 특히 한복을 입어보는 날이 정말 설렜다. 57세에 한복 입고 결혼 사진을 찍는다니. 거울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박진우 씨도 정말 멋있어 보였다. 결혼식 당일 나는 정말 떨렸다. 이 나이에 결혼식이라니. 하지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복해 주니까 정말 행복했다. 특히 박진우 씨의 아들이 건배사를 할 때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버지, 미영 어머니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으신 걸 축하드려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금 나는 58세다. 박진우 씨와 만난 지 4년, 결혼한 지 1년이 됐다.
정말 빨리 지나갔다.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다. 아니,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젊을 때는 부끄러워서 자주 말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런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 박진우 씨는 여전히 멋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지만 그것조차 멋있다. 나도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박진우 씨는 여전히 나를 예쁘다고 말해준다. 미영 씨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특히 웃을 때가 가장 예뻐요. 우리는 건강도 잘 챙기고 있다. 박진우 씨 심장병도 잘 관리되고 있고 나도 큰 병 없이 건강하다. 매일 산책하고 요가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이런 생활을 함께 하니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함께 늙어가는 것, 함께 더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들. 박진우 씨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말로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줬다. 상철이 3주기가 되던 날도 내가 아무 말 없이 울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도 가끔 아내 생각에 울어요. 이런 이해심이.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구나.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했다. 나는 상철이 사진을 그대로 두고 있었고 박진우 씨도 아내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질투나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과거가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박진우 씨가 물었다. 미영 씨,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적이었다. 만약 그 소개팅이 없었다면, 만약 도서관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줬다. 특히 같은 또래의 혼자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했다. 우리 덕분에 용기를 내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분들도 여러 명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오늘도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났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봄을 선물해줘서.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찾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도서관을 나왔다.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확신한다. 우리의 봄은 계속될 거라는 걸.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늘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푸를 거라는 걸. 이것이 내 이야기다. 54세에 시작된 인생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 세상의 모든 중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봄은 다시 온다. 반드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고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 같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